뇌졸중은 어떤 이유든지 갑작스럽게 뇌에 있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신경학적 증상이 생기는 그런 병을 의미를 합니다.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힌 거, 어떤 이유든지, 뇌출혈은 혈관이 터진 거를 보통 의미를 합니다. 혈관 안에 노폐물과 콜레스테롤 같은 지방이 쌓이면 동맥경화로 혈관이 좁아지고 혈전이 생기게 됩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막히거나 혈전이 떨어져 나와 뇌로 올라가면 뇌혈관을 막아서 산소와 영양분이 차단되고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이 뇌졸중은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생깁니다. 방금까지 멀쩡하다 갑자기 생기거든요. 한쪽 팔, 다리, 또 한쪽의 감각이 입주위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또는 다리의 감각이 방금까지 멀쩡했는데 또는 어제 밤까지 괜찮은데 자고 일어나니까 팔에 힘이 없다. 그럼 보통 이제 제가 오시면 앞으로 나는 해보시라고 하거든요. 눈 감아보시라고 하면 마비가 있는 쪽 손이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이거를 사람이 보상을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나니까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손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러면서 한쪽이 좀 처지는 아주 약하게 뇌졸중 때문에 마비가 있는 경우에 출혈이나 경색에 상관없이 편측 마비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게 마마, 랄라, 가가 꼭 한번 따라해보셔서 내가 이 발음을 잘 못하겠는데? 이러시면 가까운 빨리 신경외과 있는 병원에 꼭 한번 찾아가셔가지고 상담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또는 평상시 겪어보지 못했던 극심한 두통이나 어지럼증, 시야장애 또는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이런 증상이 생기시면 신속하게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빠르게 진단을 받으시고 빠르게 치료를 받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뇌혈관 질환 가족력이 있는 범선님입니다. 주말 아침부터 컵라면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 와, 아침부터 컵라면 쉽지 않은데 심지어 김치도 없이 진미채 볶음이랑 같이 드시는데요. 라면 자주 드시나 봐요.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 일주일에 몇 번이나 드세요? 최소 3번? 맵고 달고 짜고 건강보다는 입에 맞는 자극적인 음식을 주로 드시는 범선님. 좀 그런 날도 있으세요? 집에서도 라면 드시고 회사 가서도 라면 드시고. 네. 그러니까 보통 라면 한 번 먹으면은 그날은 안 먹어요. 근데 그거죠. 예를 들어서 집에서 라면을 먹고 이제 출근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녁 메뉴가 내가 싫어하는 거다. 만약에 아예 안 좋아하는 건데 그럼 일단 배가 고프니까 뭘 먹을 게 없으니까. 어릴 적 편식하던 습관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건데요. 밥 먹었네? 라면 먹었지 뭐. 뭐가 있어요. 밥이 없는데 뭐 라면 먹지 뭐. 채소는커녕 김치도 안 먹는 역대급 초딩 입맛. 아내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답니다. 제가 없으면은 밥을 저렇게 간단하게 라면 때운 것도 있고 제가 있으면은 그래도 뭐라도 해주려고 하는데 먹어야 말이죠. 범선님의 하루를 지켜봤는데요. 점심 메뉴는 고추장 비빔밥. 그런데 고추장을 2스푼이나 넣고 비빔밥은 비빔밥인데 채소가 전혀 안 들어갔습니다. 거기다 김까지 싸 먹으면 너무 짤 것 같은데요. 현재 고혈압 전 단계인 범선님, 이렇게 짜게 먹어도 되는 걸까요? 게다가 얼마 전엔 아버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기도 하셨답니다. 뇌혈관 질환 가족력도 있으신데 이제는 건강관리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머리가 이렇게 뭐가 이게 무거운 게 누르는 것 같은, 순간적으로 너무 아파서 약간 말이 잠깐 안 나올 정도로 했는데, 그래서 조금 진정하고 나니까 한 5분 정도 지나니까는 또 괜찮더라고요.
그때 한번 머리가 좀 많이 아팠고 그 전에도 조금씩 그런 건 있었는데 회사에서 건강검진 같은 거 할 때 꼭 전 단계 고혈압이라고 이게 꼭 나오더라고요. 그 소견, 그 마지막 최종 소견에서. 범선님은 어떤 상태일까? 경동맥 초음파로 혈관의 상태를 살펴보고 혈관의 탄력성과 노화도를 측정해 봤습니다. 선생님 연세가 지금 만 나이가 40세 받으신 건가요? 선생님? 네. 40세의 혈관 상태가 아니에요. 요 정도면 거의 한 50대 중후반 선생님의 그 정상적인 나이대에는 없어야 되는 게 벌써 있어요. 이미 혈관벽에 기름덩어리가 붙어있는 모습. 이제 40이신데 벌써 동맥경화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동맥경화가 있는 이게 덩어리 뭉쳐있는 이 기름때가 낀 거거든요. 그리고 요 0.17은 요거 사이예요. 담배 계속 태우시고 술 많이 드시면 이게 가요. 이러다가 이게 털어서 이 혈전이 생겨서 뇌로 날아가면 우리 죄송한 말씀인데 아버님 뇌경색 오시듯이 뇌경색이 선생님 조기에 나이가 젊으신데 빨리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정도 피검사 결과면 우리 김범선님께서는 우선은 최대한 술을 끊으시고 야 이게 되냐? 안 되실 수가 있는데 이게 큰일 납니다. 담배도 최대한 빨리 끊으셔야 돼요. 오늘 당장 끊으셔도 이게 담배 효과가 오늘 아침까지 핀 담배가 악영향이 한 달을 갑니다. 술도 마찬가지. 사실 범선님은 일주일에 4, 5일 이상 술을 드시는 데다 흡연까지 하고 계셨습니다. 폭음과 흡연은 뇌졸중의 중요한 위험 요소죠. 운동하고 식단 조절을 하게 되면은 좀 저가 많이 좋아질 수는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당장 오늘 해도 뭐 일주일, 2주에 뭐 확 좋아지진 않더라도 분명히 차도가 있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시고 난 뭐 좋아지겠지. 전혀 좋아지지 점점 나빠집니다. 여기서 브레이크 걸어서 멈추게 하셔야 돼요. 뇌졸중은 당연히 예방이 가능한 병입니다. 혈압을 좀 더 철저하게 조절하시고 당 조절 철저하게 하시고 특히 고지혈증 같은 게 있는 경우에 필요하면 약을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술, 담배는 더더군다나 반드시 끊어야 되겠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하셔야 되겠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야채도 많이 드시고 기름기 많은 거 피하시고 너무 짠 음식들을 드시면 혈압도 올라가고 몸에 이 염증 반응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을 최대한 피하시고 탄수화물만 많이 드시는 것도 뇌졸중이 생기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식품 섭취 줄이기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몸에는 어느 정도 지방이 필요한 건 맞지만 필요한 만큼은 다 몸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과하게 섭취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부랑 콩, 그 다음에 메추리알, 그 다음에 살코기, 생선, 그 다음에 계란이 이렇게 있죠. 딱 봐도 되게 담백해 보이고 기름기가 없는 느낌 드시죠. 제일 권장되는 식품이고요. 그 옆에 제한식품 보면은 삼겹살, 갈비, 간, 뭐 치킨, 가금육, 껍질, 맛있는 음식들 다 거의 몰려 있죠. 그래서 맛있는 음식들은 이 동물성 지방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맛은 좀 더 있을 수 있어요. 다만 보시는 것과 같이 여기 베이컨 보면은 하얀색 기름이 있죠? 근데 살코기는 하얀색 기름이 없죠? 이걸 드시면 이게 그대로 혈관에 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만큼. 혈관을 살리는 식단 첫 번째 원칙.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낮은 살코기나 달걀, 생선, 두부는 드셔야 하고요.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햄, 삼겹살 같은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바로 저염식인데요. 짠 음식은 혈압 조절을 위해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나트륨 섭취, 즉 소금을 줄이는 저염식을 실천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당연히 이제 혈압이 높아지고 또 다른 심내혈관 질환의 발병률도 굉장히 같이 높아지기 때문에 음식으로 섭취하는 나트륨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섬유소가 풍부한 채소류는 혈관 청소를 위해 추천되는 음식인데요. 단 과일의 경우 양을 제한해야만 합니다. 섬유소는 충분히 섭취한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혈관에 쌓인 지방을 밖으로 빼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식이섬유소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채소, 그다음에 잡곡, 콩류, 해조류에 많이 들어있어요. 세 분 모두 다 지금 하루에 과일을 한 번 드실 수 있어요. 그 한 번의 양은 딱 이 한 종류의 양입니다. 굉장히 적죠. 예를 들어서 포도는 20알 정도 하루에 드시면 그날은 끝인 거예요. 또 귤을 드신다 하시면은 하루에 귤 2개 드시면 그날이 이제 다른 과일을 드실 수 없고요. 세 분은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야 해서 과일의 양도 제한했습니다. 과잉 섭취한 당은 체내에서 중성지방으로 전환되기 때문이죠. 특히 이제 즙으로 만들어 드시거나 갈아서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이 3분의 1개의 사과를 갈아서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종이컵 반컵도 안 되겠죠. 굉장히 양이 적어요.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더 넣으세요. 양이 너무 작아 보이니까. 그러면 절대적인 과일 섭취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다만 이제 야채 싫어하시는 분들이 ABC 야채 주스 먹으면은 뭐 그것도 식이섬유가 뭐 들어있다던데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요. 자, 이 야채들 갈아 만들면요, 섬유소 거의 다 파괴돼요. 다음은 운동 솔루션. 운동을 했을 때 몸에 좋은 물질들, 좋은 사이토카인 호르몬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혈관을 탄탄하게 하고 탄탄하다는 게 뭐 딱딱하게 된다는 게 아니라 혈관의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탄력성을 좋게 하게 되고 염증 반응을 줄여주고 뇌나 심장으로 가는 아주 좋은 물질들이 많이 뿜어져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중강도나 저강도의 근육 운동, 앉았다 일어나기 정도 가벼운 아령으로 이제 운동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보통 이제 무릎 괜찮으시면 하루에 적어도 10,000보는 걸으시라. 한 번에 10,000보 걷기 어려우시니까 아침, 점심, 저녁 나눠서 열심히 걸으시라고 합니다. 뇌혈관 질환 예방 운동은 다른 운동과는 달리 강도 조절이 중요하다는데요. 오늘은 제가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운동을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를 보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첫 번째는 자, 가볍게 빠르게 걷기입니다. 자, 힘차게 걸을 건데 이때 무릎을 조금 펴시고 조금 팔을 힘차게 흔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30초에서 1분 정도 힘차게 걸어주시고 앞으로 손을 쭉 위로 뻗어서 쭉 호흡 같이 하면서 숨 들이마시고 후. 이번에는 뒤꿈치를 터치하는 동작입니다. 깍지 끼고 스쿼트 한 다음 뒤꿈치를 터치합니다. 스쿼트, 반대쪽 뒤꿈치. 무리하지 않고 중강도 혹은 저강도로 한 번에 10분씩 3번, 하루 2차례 반복하면 됩니다. 식사 직후에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고, 식사를 만약에 하셨다면 보통 2시간 정도 후에 운동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좀 팁을 드리자면 규칙적인 운동이 가장 중요한데, 규칙적인 운동을 하려면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시는 것이 제일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기르는데 제일 좋습니다. 식습관부터 운동까지 생활 습관을 바꾸는 14일의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세 번째 귀하신 분, 범선님. 범선님은 평소에 운동을 전혀 안 하시던 분입니다. 10분짜리 혈관 건강 운동도 범선님에겐 쉽지 않은 도전이었죠. 이날이 도전 9일째인데요. 확실히 혈색이 확 좋아지셨네요. 어떠세요? 그냥 그동안 운동해보시니까. 처음에 운동 시작하고 첫날, 둘째 날 정도까지는 엄청 힘들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조금 힘들기는 한데 운동을 워낙에 안 했어가지고 그동안에 하고 나니까 지금은 좀 조금 힘들긴 한데 그거 견딜만 해요. 땀 많이 흘리시네. 과거 컵라면으로 하루를 시작할 만큼 기름진 음식을 선호했던 범선님. 일주일에 3번은 삼겹살을, 일주일에 5, 6일은 반주를 즐겨 썼는데요. 소주 한 병의 칼로리가 어느 정도 되실 것 같으세요?
모르겠네. 모르시겠어요? 소주 한 병 칼로리가 400칼로리예요. 매일 드시는 술 섭취만 줄이셔도 하루에 무려 400칼로리를 줄일 수 있는 거는 정말 엄청난 양이세요. 그래서 체중 관리나 아니면 전반적인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서도 무조건 금주해 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반주 한 잔의 낙 대신 다양한 음식을 맛보는 즐거움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샐러드부터 생선까지 일절 손도 안 대던 음식들을 몇 끼 챙겨 드신답니다. 이제 처음에는 솔직히 처음에 먹을 때는 별 맛이 없었어요. 뭐 맛도 별로 안 나고 뭐 향도 잘 안 나고 뭐 아니 왜 먹는 거야 이랬는데 제 몸을 생각해서 그동안에 육류 이런 걸 기름기 이런 걸 너무 많이 먹어서 저도 생각해 야채를 채소를 그동안 너무 안 먹었다. 그래서 그 생각하면서 물론 맛은 없지만 그 생각하면서 그냥 조금씩 그냥 계속 먹고 있어요. 특히 고혈압 전 단계인 범선님은 나트륨 섭취를 줄여야 했는데요.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싱겁게 먹으려 노력했습니다. 음주와 흡연, 고혈압, 당뇨병과 고지혈증, 뇌혈관 질환 가족력까지 뇌졸중 위험 인자를 가진 귀하신 세 분의 도전. 혈관의 기름때를 벗고 황골탈퇴할 수 있을까요? 혈색부터 좋아졌던 우리 범선님은 어떨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뭐 하시는데 어려운 건 없으셨어요?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좀 초반에는 많이 힘들었는데 네. 뭐 건강해지려고 하는 거니까 열심히 힘들어도 노력했어요. 아니 근데 저희 김범선님 저 2주 전에 뵀는데 오늘 2주 전에 뭐 혈색도 굉장히 좋아지시고 네. 아주 그냥 굉장히 양호하십니다. 반짝반짝 하십니다. 선생님 보시면 우리가 이제 여러 고지혈증에 관련된 이상지질혈증에 이제 관련된 여러 수치 중에 중성지방이 있습니다. 근데 많이 줄어들었죠. 151에서 32로 아주 완벽하게 되셨고 요걸 보시면 진짜 약주를 끊으셨나 봐요. 네. 그죠? 이야, 그 어려운 걸 또 하셨네. 자, 술 같은 거나 많이 드실 때 올라가는 수치, 제가 통풍 관련 수치인 요산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죠. 9.0이나 되면 그냥 약 드셔야 되겠는데요. 뭐 이런 수준인데 네. 7.9로 많이 떨어졌죠. 중성지방의 경우 정상치가 150인데요. 151에서 32로 대폭 좋아졌고요. 술과 직결되는 요산 수치도 9.0에서 7.9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금주한 보람이 있네요. 요게 이제 선생님이 처음 오셨을 때의 사진입니다. 이게 약 1,500대 나이대에 비해서 지금 선생님 만 나이에 비해서 제가 굉장히 딱딱하다 혈관이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오늘 하신 걸 보니까 자 보시면 1,300대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완전 딱딱했다가 지금은 점점 딱딱한 정도가 낮아졌고 전체적으로 좋아진 양상입니다. 동맥 경화도 수치도 1,500대에서 1,300대까지 좋아졌습니다. 혈관이 그만큼 탄력있고 건강해졌다는 뜻이죠. 이렇게 지금 2주 만에도 열심히 하셔서 모든 게 확 좋아지고 하더라도 여기서 그냥 이제 다 좋아졌으니까 이제 뭐 하던 대로 하면 되겠지 이러시면은 다시 원상복구뿐만 아니라 훨씬 더 남좋아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건강하게 생활 습관 유지하시고 그리고 특히 꼭 담배는 끊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나름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은 했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수치상으로 봤을 때 2주밖에 안 되긴 했지만 워낙 좋아져서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보람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 들었어요. 불과 2주일 만에 이루어진 혈관의 변화 놀랍습니다. 노화로 인해 딱딱하게 굳고 탄력이 떨어진 혈관, 콜레스테롤과 노폐물, 기름때가 낀 혈관이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 노화의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니라 예방 가능한 병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위험인자들을 철저하게 조절하시면 뇌졸중으로 고통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뭐 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술, 담배 이런 거 하시지 않고 철저하게 조절하셔야 되고 그 위험 인자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합병증들을 조절을 잘 하시면 뇌졸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특히 동맥 경화도, 혈관 속도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2주에서 한 달만 해도 굉장히 좋아지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동맥 경화반 같은 경우는 적어도 1년간을 그렇게 열심히 생활습관 교정을 하고 운동하시고 안 좋은 거 안 하시고 하면서 플러스 필요하면 고지혈증 약 드시고 필요하다면 뭐 혈전 방지제를 같이 드셨을 때 적어도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시면 어느 정도 좋아질 수 있다고도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당장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안 좋은 걸 안 하시고 좋은 걸 하시고 필요하면 약제를 복용하시면서 건강 관리를 당장 오늘부터라도 하시는 게 꼭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